제 아들의 명의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제 아들의 진로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한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부동산은 우리 게 아니니까 도로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끄러운 거를 종식시키려면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요. 황만섭 차장님, 예.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보통 가족의 부동산 재산을 두고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과 손혜원 의원을 보면 서로 내 명의가 아니고 상대방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예, 그렇죠. 지금 손혜원 의원 지금 집안에서 지금 내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손혜원 그 동생의, 그 남동생의 주장은 이겁니다. 자기 아들의 명의만 빌려서 손혜원 의원이 그 창성장 그 여관을 취득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나 거다. 예,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창성장 그 여관은 그 3자 공동 명의로 되어 그렇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손혜원 동생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혜원 동생은 이것은 차명이다. 네. 예,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그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이제 등기 권리증을 명의권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등기 권리증조차 갖고 있지 않다. 네. 라면서 이제 차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차명 의혹이 만약에 이제 좀 더 커진다면 이것은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것을 좀 더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문제로 이제 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 아들 집이 아니라 누나 거다, 누나 소유다라고 주장하는 이 동생의 이런 주장에 앞서서 이 동생의 아내죠, 손 의원의 올케는요, 또 증여가 순수한 의도였다라면서 손 의원을 감싸고 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모가 우리 아들 앞으로 증여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아들이 그때 군복무 중이어서 예. 제대하고 나면은 저랑 같이 목포 내려가서 좀 관리도 하고 이렇게 그냥 터잡고 예.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으라고 고모가 자기가 좀 알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이 1월에 제대를 하기 때문에 미리 아들 제대하기 전에 내려가서 청성장도 좀 둘러보고 돌아가는 시스템도 좀 보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원해서 내려온 거예요. 자, 부부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거를 얘기를 우리가 가릴 부분은 아니지만 강선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아내와 남편의 얘기가 둘 다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목포의 창성장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차명 투기냐, 아니면 투자냐, 그거 관련된 이야기예요. 본질은. 그래서 이게 차명으로 거래를 해서 부동산 실정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지금 검찰,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빠른 시간 내에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이건데 지금 현재 뭔가 가족사,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가족사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느 집이나 301호든 302호든 문 열어보면 아픈 가족사는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그 차명 투기냐 아니냐 이런 건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알 필요가 있을까에 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자, 올케는요, 손혜원 의원으로부터 창성장 증여뿐만 아니라 그동안 생활에도 꾸준히 도움을 받아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재수를 했는데 좀 이렇게 원하는 좀 그렇게 공부를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고모가 정말 우리의 학비도 대주시고 학원비도 대주고 사실 재수할 때도 정말 한 달 그 재수 수강료가 250만 원 기숙학원이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다 대주고 하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게 좀 제대로 잘 안 됐어요. 고모가 조카에게 재수학원비 250만 원까지 내주면서 공부를 시켜줬다. 이거는 헌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또 남편이죠. 이 남편인 남동생은, 손 의원의 남동생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자신의 아내가 손 의원 밑에서 일하면서 받은 급여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의 말이 180도 다르죠.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건가요? 그 부분이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지금 남편, 그러니까 손 의원의 동생은 네. 자신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사실상 손 의원 밑에서 일하면서 받은 돈이고 손 의원이 그냥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손 의원이 얘기한 대로 모든 재산을 목포시에 헌납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자신은 분신자살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또 아내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쨌든 손 의원으로부터 많은 좀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배경에 대해서 서로 달라요. 네. 아내는 남편이 어떤 도박 의혹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남편은 또 자신과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외된 거다.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뭐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조금 더 지나고 어떤 수사가 진행돼 봐야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손 의원의 남동생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누나의 계획이었다. 손혜원 의원의 계획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여라고 하는 돈이 며칠이라도 통장에 있었어야죠. 그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3분의 1 아무도 못 건드리게 3명의 공동명의를 하면서 정확하게 2번에 나눠서 들어왔고, 돈이 들어온 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우리가 모르는 손혜원이가 지시하는 통장으로 돈이 보내졌어요. 그게 증여인가요? 손혜원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돈이? 자, 그러면서 손혜원 의원의 과도한 개입 때문에 가족이 모두 힘들어했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이거를 아는 게 2017년 8월에 처음 알았어요. 그때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고요. 왜 이런 거를 쓸데없이 아들 명의를 들어서 아들의 인생에 우리도 참견하면 안 되는 건데 왜 고문하는 자가 느닷없이. 자, 집안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더 준비가 돼 있긴 한데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제일 곤란한 사람은 그 명의로 돼 있는 조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손혜원 의원의 가족서 관심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 차명이냐 실소지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부부의 얘기가 갈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 진술이죠? 아들의 진술입니다. 그렇죠. 왜? 명의자가 어쨌든 본인 명으로 됐으니까 당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닌 거라고 봅니까? 이 아들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손 의원이 남성이 했던 얘기 중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빠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요 돈의 흐름. 네. 이 돈의 흐름과 현재 명의자인 그 손모모 씨의 의견, 이 두 개가 이 부동산의 실소유주를 가르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보통 가족의 부동산 재산을 두고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과 손혜원 의원을 보면 서로 내 명의가 아니고 상대방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예, 그렇죠. 지금 손혜원 의원 지금 집안에서 지금 내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손혜원 그 동생의 남동생의 주장은 이겁니다. 자기 아들의 명의만 빌려서 손혜원 의원이 그 창성장 그 여관을 취득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나 거다. 예, 그렇죠. 지금 창성장 그 여관은 그 3자 공동 명의로 되어 그렇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손혜원 동생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혜원 동생은 이것은 차명이다. 네. 예,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그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이제 등기 권리증을 그 명의권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등기 권리증조차 갖고 있지 않다. 네. 라면서 이제 차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차명 의혹이 만약에 이제 좀 더 커진다면 이것은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것을 좀 더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문제로 이제 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 아들 집이 아니라 누나 거다, 누나 소유다라고 주장하는 이 동생의 이런 주장에 앞서서 이 동생의 아내죠, 손 의원의 올케는요, 또 증여가 순수한 의도였다라면서 손 의원을 감싸고 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 아들 앞으로 증여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아들이 그때 군복무 중이어서 예. 제대하고 나면은 저랑 같이 목포 내려가서 좀 관리도 하고 이렇게 그냥 터잡고 예.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으라고 부모가 자기가 좀 알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이 1월에 제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미리 아들 제대하기 전에 내려가서 청성장도 좀 둘러보고 돌아가는 시스템도 좀 보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원해서 내려온 거예요. 자, 부부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거를 얘기를 우리가 가릴 부분은 아니지만 강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아내와 남편의 얘기가 둘 다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목포의 창성장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차명 뭐 투기냐, 뭐 아니면 뭐 투자냐, 그거 관련된 이야기예요. 본질은. 그래서 이게 차명으로 거래를 해서 부동산 실정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지금 뭐 검찰,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빠른 시간 내에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이건데 지금 현재 뭔가 가족사,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가족사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어느 집이나 뭐 301호든 302호든 문 열어보면은 아픈 가족사는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그 차명 투기냐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알 필요가 있을까에 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자, 올케는요, 손혜원 의원으로부터 창성장 증여뿐만 아니라 그동안 생활에도 꾸준히 도움을 받아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재수를 했는데 좀 이렇게 원하는 좀 그렇게 공부를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고모가 정말 우리의 학비도 대주시고 학원비도 대주고 사실 재수할 때도 정말 한 달 그 재수 수강료가 250만 원 기숙학원이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다 대주고 하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게 좀 제대로 잘 안 됐어요. 고모가 조카에게 재수학원비 250만 원까지 내주면서 공부를 시켜줬다. 이거는 헌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또 남편이죠. 이 남편인 남동생은, 손혜원의 남동생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자신의 아내가 손혜원 밑에서 일하면서 받은 급여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의 말이 뭐 180도 다르죠.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건가요? 뭐 그 부분이야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이 지금 남편 그러니까 손혜원의 동생은 네. 자신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사실상 손혜원 밑에서 일하면서 받은 돈이고 손혜원이 그냥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손혜원이 얘기한 대로 뭐 모든 재산을 목포시에 헌납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자신은 분신자살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또 아내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쨌든 손혜원으로부터 많은 좀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배경에 대해서 서로 달라요. 네. 아내는 남편이 어떤 도박 의혹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남편은 또 자신과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외된 거다.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뭐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조금 더 지나고 어떤 수사가 진행돼 봐야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손혜원의 남동생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누나의 계획이었다. 손혜원 의원의 계획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여라고 하는 돈이 며칠이라도 통장에 있었어야죠. 그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3분의 1 아무도 못 건드리게 3명의 공동명의를 하면서 정확하게 2번에 나눠서 들어왔고 돈이 들어온 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우리가 모르는 손혜원이가 지시하는 통장으로 돈이 보내졌어요. 그게 증여인가요? 손혜원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돈이? 자, 그러면서 손혜원 의원의 과도한 개입 때문에 가족이 모두 힘들어했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이거를 아는 게 2017년 8월에 처음 알았어요. 그때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했고요. 왜 이런 거를 쓸데없이 아들 명의를 빌려서 아들의 인생에 우리도 참견하면 안 되는 건데 왜 고문하는 데가 느닷없이. 자, 집안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더 준비가 돼 있긴 한데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제일 곤란한 사람은 그 명의로 돼 있는 조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손혜원 의원의 가족서 관심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 차명이냐 실소지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부부의 얘기가 갈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 진술이죠? 아들의 진술입니다. 그렇죠. 왜? 명의자가 어쨌든 본인 명으로 됐으니까 당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닌 거라고 봅니까? 이 아들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손혜원 의원 남성이 했던 얘기 중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빠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요 돈의 흐름. 네. 이 돈의 흐름과 현재 명의자인 그 의견. 손모모 씨의 의견. 이 두 개가 이 부동산의 실소유주를 가르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